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수동태에도 시제,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를 이야기할 때 잠깐 아주 간략하게 시제를 언급했었는데요. 좀 더 깊이 우리가 수동태의 시제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 동사 부분에 있는 형태의 좀 더 다양한 형태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수동태의 시제는 그럼 어떻게 결정하나요? 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 했었냐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수동태 어떻게 했어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이렇게 됐었죠. 더하기 by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제라고 하는 건 동사 부분을 봐야 될 거고 이 부분이 될 거고 이 부분 중에서도 시제를 결정하는 누구? 그렇습니다. 바로 이 비동사가 시제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제를 표현해 줘야 되는 건 어디다? 이 비동사에서 시제를 표현한다. 왜? 과거분사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loved, kicked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given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sung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시제는 이 비동사가 다 표현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비동사의 시제를 그래서 나타내기 주기 위한 것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거죠. 주어에 맞춰서 그냥 비동사 형태는 정해주고 우리 비동사의 시제 여러분 생각해 보자. 여러분 중학교 2학년 그러면 1학년 때 다 배운 거잖아요. 현재라면 am, are, is가 될 거고 과거면 was, were 이렇게 쓰겠네. 그게 다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시제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즉 뭐냐. 현재다라고 하면 수동태 문장이 현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올 수 있는 아이는 am, are, is가 될 거고 그 다음 뭐야? 뒤에는 플러스 과거 분사는 물론 당연히 오겠죠. 그쵸? 과거 분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오는 형태일 거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긴 하겠네요. 그 다음 과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된다? 그렇지. was나 were 오면 되겠죠. 뭐 비동사가 뭐 얼마나 된다고 was, were 플러스 과거 분사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요게 바로 우리가 수동태에서 시제를 나타내준다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수동태라는 문장이 그냥 혼자서 통째로 나와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장을 이제 능동태 문장에서 무엇으로? 그렇지. 바로 수동태로 바꾸어라 라고 되어 있을 때는 누가 결정하겠냐? 라고 하면 원래 능동태 문장의 시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내가 만약에 무엇을 줬다, 받았다, 우리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들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I gave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I gave the book. 책을 주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to him, 그에게 책을 주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 이 gave라고 했을 때 이 동사 자체가 뭐가 되지? 이게 과거잖아요. 그럼 얘가 과거면 수동태의 문장이 어떻게 된다? 과거로 가서 자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무엇을? 목적어, 책을에 해당하는 목적어죠. 이 목적어를 어디에? 주어 자리에 놓으니까 the book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될까? 얘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쓰라고. was나 were 중에서 골라 써라. 그럼 was나 were, the book이니까 얘는 뭐가 오겠어? 그렇지. 얘는 was가 오겠구나. 이렇게 될 거고. gave의 과거분 사용은 여러분 given이 되겠습니다. given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에 조금 확대를 해서 부사구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기 예를 들면 뒤에 뭐 몇 년도에라든가 다른 부사구나 부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끝까지 다 쓰세요, 여러분. to him 끝까지 다 쓰시고요. 맨 끝에다가 뭘 써라? 이 아이를 써주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러면 뒤에 by m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추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 게 뭐다? was given to him. 그래서 문장이 우리가 목적어 뒤에 있는 문장을 다 쓰세요. 그리고 by 플러스 뭐가 된다? by 플러스 목적어가 어디에 간다? 맨 끝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요 사이에 우리가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부사나 부사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by 플러스 목적어를 어디에? 문장 맨 끝에다 그냥 붙여주시면 가장 쉽다. 때에 따라서는 사실 이게 요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조금씩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끝에 그냥 써서 틀리진 않아요. 일단 시험 볼 때 틀리진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이 쓰시면 되고 시제 다시 한번
현재가 되면 MRism을 쓰시면 돼요. 비동사가 뭘 결정한다? 시제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에 조동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겁니다. 자, 조동사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장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조동사 들어가는 수동태 구문, 조동사 수동태 구문. 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can make, 만들 수가 있어요. 뭘 만들 수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he can make 뭐라고 할까요? 좀 뭐 멋진 거 없을까? He can make some, can make 뭐 할까? nice boxes라고 해볼게요. 굉장히 좀 멋지고 그런 상자들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까? 이걸 만약에 수동태로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또 동사를 찾아 can make가 됐어요. 이거 바로 뒤에 있는 무엇을 목적어가 되죠. 그럼 nice boxes가 뭐가 된다? 주어 자리로 오겠죠. 그럼 nice boxes가 돼요. 자, 요건 잘했어요. 그럼 동사를 써야 돼요. 동사를 써야 되는데 can도 있고 make도 있어요. 자, 근데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를 쓰래.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자, 조동사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동사가 있고요. 얘가 지금 동사거든요. 그럼 이 아이의 우리가 수동태가 돼야 되니까 boxes만 생각하면 우리가 are, made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런데 앞에 조동사가 있단 말이야. 조동사를 어디다 써야 될까요? 조동사. 조동사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지? 동사 앞에다 쓴다라고 배운 거 맞죠? 그럼 동사 앞에다 쓰면 내가 조동사를 여기다 쓸 거야. 그럼 여기다가 제가 can을 썼어요. 그럼 뭐가 되니? can, are, made. 말도 안 돼.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조동사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동사 바로 뒤에는 뭘 써야 될까? 동사 원형. 그렇지. 아가 원형이 아니잖아. 그럼 이 아이가 뭐로 바뀌어야지 되겠어요? 그렇지. be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be가 오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an be 과거 분사의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얘는 그냥 원래대로 맨날 똑같이 그냥 맨 끝에 by him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죠. 따라서 조동사, 수동태 구문 요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조동사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렇지. 바로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온다? 조동사가 나올 거예요. 조동사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요. 그렇지. 이때는 be를 쓰지만 여러분 이 be는 비동사가 아니라 그냥 정말 be를 쓰셔야 돼요. 예. 조동사 be 그 다음에 뭐가 된다? 플러스 과거 분사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여전히 by, 목적격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뭐가 될까? 바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조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내용은요. 뭐냐라고 하면 다 전부 다 긍정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정문과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기본적인 형태 여기 잠깐만 다시 올게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 by 플러스 목적격이래.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 문장은 결국은 여러분 동사 딱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면 뭐예요? 비동사죠. 그럼 여러분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 봐. 중학교 1학년 여러분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배웠던 거 생각해 보시면요. 뭐가 있어요? 맞다.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과 부정문 I am a boy. He is a boy. She is a girl.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바꿨어요? 아, 맞다. MR is, 즉 비동사 바로 뒤에 not을 넣어주면 부정문이었고요. 비동사를 어떻게? 주어보다 앞에다 갖다 놓으면 의문문이 됐던 거 기억하세요? 바로 그거예요. 자, 뒤에 과거 분사가 나오건 ing가 나오건 명사가 나오건 형용사가 나오건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진행시제가 됐건 수동태가 됐건 그냥 일반 문장이 됐건 간에 비동사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부정문은 비동사 바로 뒤에 not. 의문문은 비동사를 주어 앞에다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부정문 그 다음에 뭐가 될까? 의문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든다고요?
자, 부정문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럼 주어 다음에 뭐가 될까요? 비동사가 나오겠죠, 이번에도. 그래서 주어 다음에 비동사 나올 거고요. 요 바로 뒤에 뭘 쓴다고요? not을 쓰라고, 여기다가 not을. 그쵸? not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전히 과거 분사는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역시 또 뭐가 될까? by 다음에 목적격도 그대로 뒤에 나오겠죠. 이게 바로 부정문이 될 테고요. 그럼 의문문은 어떻게 될까? 이 바로 비동사라는 아이를 맨 앞에 나오겠죠. 주어보다 앞에다 갖다 놔라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주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던 뭐가 있어요? 과거 분사 그대로 오겠죠. 그 다음에 부사나 부사구 있으면 쓸 거고요. by 다음에 목적격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잊지 말고 물음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이 부정문과 의문문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주 쉽게. 부정과 의문문은 비동사 바로 뒤에 not, 그 다음에 비동사를 주어보다 앞에다 갖다 놓으면 의문문. 그러면 조동사가 들어간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되게 쉽다. 왜?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 여러분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는데 조동사 바로 뒤에 not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 되지? 여기에 not이 들어가면 부정문이겠네. 그죠? 그러면 조동사가 어떻게 주어보다 앞자리로 가면 뭐가 돼요? 의문문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 문장을 봅시다. 그럼 이 문장에서 우리가 부정문이 뭐야? cannot be made by him이 될 거고 의문문이 되면 뭐가 되지? can이 앞으로 가면 되죠. Can nice boxes be made by him?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되게 쉽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수동태에서의 어떤 시제 그리고 수동태에서 지금 보시면 다른 여러 가지 형태에서 부정문, 의문문, 또 조동사가 들어가는 아이를 살펴보셨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빼놓으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뭐냐라고 하면 수동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네, 그 얘기를 마저 하고 오늘은 매듭 짓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 중에서 여러분 수동태 중에서 주의를 기하는 짠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1번. 자,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뭐냐? 지금 우리가 수동태가 뭐라 그랬냐면 동작의 대상이 되는 즉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라고 했죠. 그러면 원래 수동태를 쓰려면요. 이 문장 자체가 여러분 보세요. 동사가 있어요.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갖다 놨잖아. 그럼 원래 이 문장을 봤는데 내가 목적어가 없어 이 문장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을 내가 수동태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바꿔.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라며. 그 목적어가 아예 애시당초 없으면 그 문장은 수동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항상 목적어가 있는 문장만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목적어를 가진 동사를 우리는 뭐라 그러는데 타동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장에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과거 분사가 타동사의 과거 분사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뭐가 된다? 수동태 문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타동사만 수동태 가능이라고 되겠죠. 자, 타동사만 수동태가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타동사 중에서도 일부 타동사는 우리가 뭘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이 중에서도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have 같은 거.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동사는요. 무엇은 가져진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누구를 닮는다라고 하는 그런 resemble 같은 경우도 안 되고요. 또 like 같은 경우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좋아한다 이런 것도 안 돼요. 이렇게 어떤 좀 상태를 나타낸다거나 이러한 경우에 안 되는 동사들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요거는 수동태의 개념에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이 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문장을 내가 능동태로 쓸까요? 아니면 수동태로 쓸까요? 요거 맨날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맨 앞에 문장이 일단 요 자리에 주어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문장이 여러분이 보시면 주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야? 자, 여기에 형태를 물어보는 거야. 자, 여기에 내가 무슨 형태를 쓸까요?를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에 능동 쓸까? 수동 쓸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구분하는가? 이거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능동, 수동이 지금 우리가 배운 거에서
거의 반 이상을 여러분 시험 문제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구분하는지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이렇게 보세요. 주어 다음에 주어 가 여기 있는 단어를 넣으세요. 주어가 뭐뭐 한다라고 해서 이게 말이 되잖아요. 얘가 말이 되면 여러분 이거는 능동태를 쓰셔야 돼요. 두 번째 주어 자리를 넣어서요. 주어를 혹은 뭐 주어을이라고 말을 해보세요. 가끔가다 에게도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한 80% 이상이에요. 를 다라고 해서 말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가 돼야 된다? 수동태가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다면 능동을 쓰시면 되고요. 를 다가 되면 수동태를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 he가 있고요. 여기 그냥 make라는 동사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가 만든다 말 되죠. 근데 그를 만든다 말 안 되죠. 그러니까 뭐야? 능동이야. 상자예요. 상자가 만든다. 아닌 것 같은데 상자를 만든다 말 되죠. 를 다가 되면 지금 그래서 수동태가 된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있는 아이와 뒤에 동사에 있는 동사를 가지고 말을 했을 때 가다가 되면 원래가 그런 거잖아. 원래 가다인 아이가 능동태였고 생각해봐. 여기 르에 있던 아이를 일로 갖고 온 게 수동이기 때문에 를다 해서 말이 되면 수동태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고 이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수동태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